안녕하세요. 전 폴리고요. 오늘 같이 공유할 컨텐츠는 공황장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의자가 너무 이렇게 있어서 더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공황장애에 대한 유튜버를 좀 찾아봤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으려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올리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경험을 공유해서. 그래서 직접 경험한 것을 올리고 나아가는 과정을 좀 공유하면 지금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얘기를 들으셔서 좀 놀라거나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컨텐츠 내용을 골랐거든요. 저는 일단 공황장애를 2017년이었나? 2016년도부터 공황장애를 알아서 지금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완치가 되고 있는데 아직 밤약은 끊지 못한 상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을 되게 이제 힘겹게 일을 해나가고 있었고 되게 열심히 나름대로 책임감이 되게 무거운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부터 공황장애가 이제 조금 슬슬 발동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사람도 본인이 공황장애를 걸릴 거라는 거는 예측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걸렸을 때도 그렇게 주변에 공황장애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고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걸렸다는 얘기를 하면 지금도 제 주변에서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예인이 걸리는 병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제가 되게 ENFP형이고 진짜 거의 맨날 놀아요. 되게 밝고 친구들하고 엄청 어울려 놀고 또 그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도 많고 회사에서도 항상 좀 웬만하면 웃으며 긍정적으로 그렇게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했을 때 진짜 주변에서 너는 걸릴 줄 몰랐다. 너가 어떻게 걸리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공황장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공황장애가 걸렸다는 얘기보다 조금 더 슬펐었어요. 왜냐면 마치 공황장애가 걸린 사람이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왜냐면 내가 아는 너라면 공황장애가 안 걸렸을 텐데 어떻게 네가 걸리냐 이 말은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은 따로 있어라고 약간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저는 변명을 했었어요. 나는 다른 이상한 정신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회사 매출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걸렸어라고 제가 변명을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던 아니던 사실을 되게 많은 요소가 있었겠죠. 저를 공황장애에 걸리게 한.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런 편이 낫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매출에 대한 압박과 책임감이 너무 심했고 그 일을 무리하게 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체력이 급 저하됐고 아침 예전부터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소화하고 야근도 소화했다면 한 3시나 3시 반부터 무력감과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거의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있다가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땀이 손에 맺히는데 그것도 왼쪽 손에만 여기서부터 소름이 이렇게 끼치고 소름이 이렇게 싹 뭐가 지나가는 것처럼 끼치고 밤에 잠을 잘 때 그리고 중간중간 긴장할 때 근데 특히 저는 밤에 잘 때 그렇게 많이 왼쪽 손에서 땀이 났는데 땀이 그냥 이렇게 땀이 났네 이렇게 축축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신기한데 눈에 보일 정도로 물이 이렇게 고일 정도로 왼손에만 땀이 나서 밤새 이불에 손을 닦고 자면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였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가 공황장애라고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그런 병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누가 걸렸지? 좀 약한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정신력이 강하면 안 걸릴 거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아니었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병이고, 저도 그거를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좋아하는 걸 끊어야 됐었어요. 일단 커피를 못 먹고요. 커피는 거의 이제 카페인 좋아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커피 막 두세 잔 뭐 솔직히 밤에 그 전에는 먹으면서 자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 카페인하고 커피에 강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된다. 왜냐면 자율신경계 이렇게 우리 몸에는 좀 이렇게 막 텐션이 올라갈 때 아주 팽팽하게 그 정신 그 신경줄이 이렇게 팽팽하고 있다가 푹 쉬어줘야지 이게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팽팽해졌다 느슨해졌다는 거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게 좀 적당하게 텐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느 정도 일을 했었냐면 꽤 오랜 동안 거의 근무 시간이 계속 저 혼자서 지연됐었어요. 집에 와서 지하철에서 샤워하면서 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놓지 않고 시장소설을 하고 정말 일에 미쳤었죠. 일에 미쳤었고 갑자기 이제 팀장직을 맡고 회사 영업 전체 매출을 그냥 맡으면서 그거를 막 지켜내야 된다는 이거를 떨어지게 하면 내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 회사도 굶어 죽는다라는 쓸데없는 병에 걸려서 진짜 팽팽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그 공황장애에 걸리는 요인도 다르고 뭐 이렇게 원인도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팽팽한 긴장감과 그 일에 대해서 쉬지 않는 그런 요소가 결국엔 그 신경계가 탁 끊어지면서 저를 공황장애에 오게 했다는 거죠. 공황장애를 지금 만약에 이 공황장애에 걸리시고 이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병이 아니고 그런 증상이 몸에 전혀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가령 심장이 뛴다는 것은 심장에 이상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소름이 돋는다거나 여기서 뭐 땀이 난다거나 하는 것도 뭐 신경계가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중간에 어지럽거든 하거든요. 어지러운 적도 막 어지러워서 거의 쓰러질 뻔해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잠깐 내려서 밖에서 서 있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두통도 되게 심하게 와요. 그러면은 그거에 있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원인이 안 나와요. 일단 공황장애는 그냥 몸이 힘들어지면은 그 어떠한 그 예전에 아팠던 기억을 동반해서 그 똑같은 작용을 계속 일으켜 주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다는 거를 바로바로 인지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런 것이 고통으로도 오죠.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제일 이제 좀 심해지면은 숨이 좀 안 쉬어지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 오더라고요. 보통 그럴 경우에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죠. 그 전에 뭐 땀나는 증세, 어지러움 증세, 소름이 끼치는 증세 같은 거는 계속 물어봐도 사실은 여기저기 되게 많은 병원을 다녔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진단을 하면서 뭐 더 아픈 데 있어요? 물어봐서 사실은요 제가요 이러저러 해서 이러저러 하는데 요즘에는 뭐 숨도 안 쉬어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심장 검사를 하고 또 아무 이상이 없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약을 줄 테니 이걸 한번 그렇게 막 아플 때 한번 먹어봐라. 근데 이게 만약에 씻은 듯이 나아진다면 안타깝지만 공황장애다. 되게 약간 의사 선생님이 되게 안쓰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되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줘요. 저는 그런 환경들이나 그런 말하는 게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병이 좀 그런 건가? 내가 왜 이 병에 걸리게 됐지? 라는 슬픔이 갑자기 몰려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랑 뭐 술 뭐 이런 거 하나도 이제 즐길 거리를 모두 다 끊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커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됐고 빨리 나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무서웠던 거는 우울증이었거든요. 공황장애가 좀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울증으로 가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다행히도 좀 더 깊어서 가시는 분들은 이게 보통 같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히도 우울증 증세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딱 단순히 그런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로 오는 공황장애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되게 심해지면은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으로 깊어지면 약을 더 많이 복용해야 되고, 그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두 개를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또 깊어지고 그러면은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치료하는 게 급해서 정말 다 한순간에 다 끊고 치료에 들어갔는데, 주변에서도 막 이런 책 같은 거 많이 권해주고 쉼을 공유했어요. 저는 그때 일단 회사를 재택근무로 돌릴 수 있어서 되게 회사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심했을 때는 그럼 좀 위험 증세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아예 그런 회사에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한 달 동안 쉬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신 회사한테는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뭐 5년, 6년을 지금까지 알아오면서 크게는 맨 처음에 한 달 쉬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정말 심해져서 또 한 달을 쉬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저를 치료했던 부분은 일단 안 하던 입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몸을 넣고 무조건 쉬거나 이 텐션이 되게 좀 안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따뜻한 물 속에 입욕을 하고서 아주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쉬거나, 그다음 캠핑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잠을 잘 못 잤어요. 꿈에 일하는 꿈이나 항상 이렇게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 범위를 모른다거나 시험 공부를 전혀 안 했다거나 하는 꿈을 반복해서 꾸고, 저를 낯설은 여행지에 데려다 놓고 집에 가는 걱정을 하게끔 하는 그런 꿈들을 굉장히 지속하고 반복해서, 사실은 그 꿈은 잘 지금까지도 조금 꾸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김없이 꾸는 꿈인데,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캠핑장에 가면 잠이 오더라고요. 그날은 자연만 보고 멍하니 물멍을 하거나 불멍을 하거나, 그런 날은 잠을 푹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캠핑장을 정말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안 그러다 갑자기 캠핑장을 정말 많이 다니고 그런 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니까 되게 부러워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 또 남편님한테 또 감사를 드리지만, 그런 시간이 저를 되게 많이 치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혼자 멀리 떨어져서 바쁜 일상이나 육아나 또 집에 이렇게 살림하거나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도 너무 좋지만, 그런 거에 좀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갖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또 아니면 친구들하고 마음껏 웃으면서 그냥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를, 저 아들, 네, 치료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병은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약을 충분히 잘 드시고, 근데 꼭 의사 선생님 말 좀 제발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공황장애 걸린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약을 잘 안 챙겨 먹더라고요. 그 약은 그 병이 계속 오면은, 잠시만, 태윤아, 문 좀 닫아줘. 그 약은요, 그 발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뭔가 그런 공황장애 증세들을 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거거든요. 자꾸 몸이 그 증세를 기억해서 나가게 되면 그게 끊이지가 않아요. 그 증세가. 그러니까 소름이 끼친다거나 손에 땀이 난다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빨리 그 약을 먹어서 그런 증세가 안 오도록 미리 막아주면, 몸에서 자꾸 그 기억하는 거를 안 하게 돼서 그 증세가 사라지는데,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계속 그 증세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을 못 잘 경우 잠을 자는 것도 좀 도와줘서, 어쨌든 내가 쉬지 못하는 걸 억지로라도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자꾸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나는 이 약을 안 먹고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라는 생각에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약을. 그리고 그래서 저는 꼭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약을 꼭 잘 챙겨 먹어라. 그러면 분명히 꼭 난다. 제가 이렇게 오래 알았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회사가 계속 힘들었고 그 일을 계속 해야만 했고, 그 스트레스를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위치에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를 대신할 사람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벗어날 수 없었고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다니는 동안 공황장애를 그냥 달고 살자. 내가 좀 쉴 수 있을 때 그때 그냥 나는 이게 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나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오래 끌고 왔고, 사실은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좀 몸이 나아진 후에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늦게 지연된 건 있어요. 근데 초반에 굉장히 모범적인 환자였고 잘 지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벗어난 다음에 조금 더 예전의 생활을 돌아가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반반이었죠.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지속해서 아팠던 건 아니고 초반에는 정말 심하게 아팠거든요. 그냥 막 몸살이 나고 두통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아플 때 약으로 먹으면 좀 나아지고 이런 생활을 했었고 되게 빨리 힘들어지고 빨리 아파지고 그 증세가 더 빨리 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약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 증세가 오는 시간도 텀이 길어지다가 이제 선생님이 약을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점심약을 끊어보시고 아침하고 저녁하고 잠자는 약만 괜찮아. 제 아들이 지금 블럭을 앞에서 하고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소리 날까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점심약을 저녁약도 끊어보세요. 그리고 아침약하고 밤약만 먹고 그러다가 정말 괜찮아지면 아침약도 끊으세요. 그러고 마지막에 잠자는 약을 먹다가 그 다음에 정말 좋아지면 이제 밤약까지 끊는 건데 전 아직 딱 밤약만 먹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공황장애는 모든 다른 병하고 똑같이 완전 완쾌 이런 건 없어요. 대신에 계속 그냥 좀 점점 더 나아진 생활을 하면 점점 더 좋아지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힘들어지면 딱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금방 다시 예전보다 더 빨리 쾌유할 수 있고 더 빨리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점들에 의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린 정말 처음에 너무 많이 울고 내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막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내 생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는 생각을 했죠. 죽을 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몸을 혹사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공황장애여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면서 치유를 했고 어쨌든 빨리 나야 되니까 그냥 낫는데 전념을 한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뭐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보다는. 그래서 어쨌든간 오늘은 공황장애를 막 걸리신 분들이 아무래도 공황장애를 겪어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누구든 다 빨리 쾌차하실 수 있고 이겨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말되 그래도 초반에 빨리 병에서 이겨내서 원래대로 생활로 돌아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는 좀 그렇게 걸렸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도 간혹 그러잖아요. 그 일을 쉬고 떠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걸린 친구들은 그 일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거나 그 환경에서 그 원인을 공황장애의 원인을 발생시킨 그거로부터 해답을 찾고 좀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생활에서 좀 벗어나거나 하면 대부분 굉장히 빨리 완쾌가 됩니다. 거의 뭐 1, 2년 안에 거의 길어도 2년 안에 다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돌려서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다는 것 뿐이지 저도 한 1, 2년 어느 정도 괜찮아서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몸도 좀 건강해진 후에는 그렇게 뭐 이 병이 불편하지만 뭐 슬프거나 이상하지 전혀 지금은 그냥 일상생활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어쨌든 무슨 병에 걸린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만 이거는 제가 개인 소견입니다. 저는 그 면역에 좋다는 걸 많이 먹었어요. 안 먹던 게 먹은 게 알로에 아니 알로에가 아니지. 오메가3를 뭐 좀 많이 먹었어요. 과다 복용을 했어요. 처음만 아주
며칠만. 그리고 어쨌든 오메가3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뭐 먹었지만 꾸준하게 먹은 건 오메가3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든지 몸에 좋다는 거는 여러 개를 막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보다 저는 꾸준하게 먹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오메가3는 정말 제가 면역력 올라오는데 많이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잘 병에서 완쾌하시고 우울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겨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였고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